네, 안녕하세요. 박근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며칠 전, 2022년 7월 22일입니다. 네, 2022년 국방부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필기시험을 끝내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면접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이신 수험생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험생 경험도 했고 면접 강의도 했지만 수험생들에게 과하게 면접 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접 별거 없었다, 아무것도 아니었다. 네, 그만큼 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 편하고 그리고 잘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시는 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네, 정부도 바뀌었고, 네, 국방부 장관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과제 대통령에게 어떻게 이럴 거에 국방 업무를 하겠다라고 처음 보고된 내용입니다. 네, 이거 일반 현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의 국방 정책이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도 좀 이런 방향에 대해서 좀 인지하고 가면 누구보다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조금 판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국방혁신 4.0입니다. 네,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AI, 과학기술, 그리고 안보, 그리고 우리 장병들 복지, 사기, 정신력 강화입니다. 한미 군사동맹 강화입니다. 네, 이렇게 6대 운영 중점입니다. 네, 지금 몇 년 시간이 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방 운영 목표, 네, 6대 중점 방향 좀 인지만 하고 가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시면 외우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입니다. 어떤 게 바뀌었는지 비교하셔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태세 확립하겠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감시 정찰 역량 확충하겠다고 하고요. 네, 압도적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 태세 확충됐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식으로도 좋고 좀 경력 채용, 유도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항공 그리고 여기에 해군, 공군 쪽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경력 채용분들이 좀 인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방에서 장병에 대해서 정신전력 강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국방개혁 2.0이 아닙니다. 국방혁신 4.0이라고 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AI, 과학화 기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은 수험생들이 이게 국방 업무 보고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민간 인력, 군무원 공무지 아웃소싱 확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군, 육군, 네, 공군, 해병대 이렇게 있고요. 네, 과학, 네, 한미동맹, 교역적 발전. 지금 중복되는 말수도 있습니다. 과학, 네, 정신전력, 한미동맹. 네, 이렇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상식적으로라도 시간이 많으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부분은 이제 안전투명 민생상생의 국방 운영입니다. 네, 역량관리, 군수, 행정, 네, 이 부분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의료체계, 네, 전문경력관 간호, 그리고 네, 그 전문교육과 간호, 그리고 저희 그 보건계열 쪽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의식주 개선한다고 합니다. 지금 계속 급식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고요. 네, 병력 충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얘기한 병 봉급 인상, 네, 그리고 간부 어떻게 획득할 건지 계속 이렇게 논의하고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료 체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미래 세대에 부합하는 국방 문화 조성입니다. 네, 보상 강화 이렇게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 지금 국방부에서 이렇게 업무 보고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수당 현실화. 이것도 보도자료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소대장 주임원사 활동비 뭐 올리겠다, 주택수당 현실화 하겠다, 주거시설 네, 개선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환경, 네, 이렇게 적축, 네, 체력 단련, 이렇게 하는 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네, 이렇게 전투체력 개발센터 운영을 할 거고, 전투체력 단련 지도자도 이렇게 양성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험생들께서 가장 궁금했던 비전투 분야 아웃소싱 확대도 보고를 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 업무의 전문성, 연속성 제고를 위해 비전투 분야 군무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비전투 분야 수험생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공무원 확대되나 이렇게 조금 한번 좀 기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밑에를 보시면 22년도에 4만 5천 명, 27년도에는 4만 7천 명, 네 이렇게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민간 인력, 네, 군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직 분들 또 확대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마 병사 자기개발 여건을 향상을 위해서 아웃소싱 가능 영역 발굴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뭐 입찰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조금 협약을 맺지 않을까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영상에도 있는데 이 자료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2021년도에 네, 중기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수험생들께서도 이렇게 군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가 좀 막차다. 그렇지만 계속 증가될 것 같다 라는 분위기도 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병력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국방부 장관이었고 전에 정부의 내용입니다. 네, 상비 병력 규모를 줄이는 대신에 강한 군대 구현을 위해서 전투 효율성 극대화하는 국방 인력 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전투 분야는 첨단 무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숙련된 간부를 보강하여 전투력을 강화하고 정비, 보급, 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를 전문성 있는 민간 인력으로 확대하여 정예화된 군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비 병력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 네, 숙련된 간부 이렇게 있고 군무원, 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제가 군무원과 공무원의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점이 어떤 거냐 이 부분을 대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한편 군인은 전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비, 보급, 행정, 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과 민간 근로자를 포함한 민간 인력을 대폭 증원합니다. 민간 인력 규모는 17년 3만 2천 명에서 26년 6만 2천 명, 공무직까지 합쳐서 6만 2천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6만 2천까지 증가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네, 22년이 4만 명이고 26년이 4만 7천 명입니다. 4만 7천 명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 22년이 4만 5천 명이고 22년이 4만 7천 명입니다. 27년이 네, 아까는 26년이 4만 7천 명이었고 지금 발표된 자료에는 27년이 4만 7천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라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더 전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정도 규모를 상대 경영이 감소가 됩니다. 민간 영역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 간부들 뿐만이 아니라 네, 군무원들도 면직률이 많이 높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채용을 해서 네, 과연 군대가 운영이 될 수 있을까? 상비 경력이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아무리 이제 과학화 전투, 숙련대 간부를 육성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간부들도 지금 네,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전역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군무원분들의 면직률 소식을 좀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면직에 대해서는 성격적인 부분이나 뭐 지역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무원 수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근데 통계상으로는 이제 줄어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제가 분석하기에는. 네, 그리고 제가 예측인데 이 좀 경력 채용, 네, 그 경력 채용 요즘 경력 채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후반기가 될 수도 있고 숙련된 간부 채용하고 그리고 군대에 뭐 이바지했던 네, 그분들을 이제 채용을 한다라는 것도 보면 다양한 채용 루트, 경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군 인권 강화를 할 거고요. 이 밑에는 이제 방위력 관련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공무원 감소하겠다라는 것까지 물려서 이제 조금 보고 드린 것 같아요.
보면 네, 인건비 지출 최소화하겠다. 이거는 어떤 국방부 네, 사업소인데 네, 공무직 인력 재배치, 정원 감축하겠다. 이렇게 조금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인건비 지출 최소화하겠다. 그럼 전문성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지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네, 어, 부사관의 보직이 군무원으로 바뀌었고 군무원이 확대가 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면직도 좀 있고요. 네, 군수 쪽도 있고 행정 쪽도 있습니다. 복지 쪽, 그러니까 행정이 좀 복지 쪽도 있고요. 그 부분이 면직률이 높다 보니까 다시 부사관으로 바뀐 군단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네, 과연 이거를 지금 간부 경쟁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들 지금 네 이건 전망이고요. 지금 아마 계속 이렇게 보고 자료가 끝났으면 계속적인 이제 추가 자료가 좀 배포가 될 것입니다. 빠꾸남이 실시간으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험생들께서는 2022년 네, 지금 이제 면접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하게 하지 마시고 과하게 오히려 과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경계선에 있다라고 하면 과하게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 네, 빠꾸남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